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조금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인플레 둔화에 힘입은 이 상승 랠리에 대한 피로감에 숨 고르기 장색 속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곧 다시 강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월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가 0.13%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2% 상승해서 4,502에서 4,508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07% 상승 14,11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2% 상승해서 3,724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9월 14일 이후 2달 반 만에 최고치, 나스닥 지수는 지난 8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달 11월 들어서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테크주 7 대형 기술주들이 테슬라,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3.81%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 7개 주식 알고들 계시죠? S&P 500개, 500개의 기업에 7개의 기업이 시가총액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 71% 상승한 반면에 다른 493개 종목은 6%만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올해 약 19% 상승을 한 상태예요. 골드만삭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그니피센트 7이 연평균 복합 성장률 1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S&P 500의 나머지 지수가 3% 성장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아무리 주식 관련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주가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앞으로 골드만삭스의 예상처럼 이런 실적이 몇 년간 나온다면 S&P 500보다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또 2달 전에 상장했죠. 에이스 빅테크 탑 7, 또 코덱스 팡플러스 이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로 구성이 된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중과 1년으로 한번 보면 연중으로 보면 타이거 S&P 500이 현재 19% 상승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근데 타이거 나스닥 100은 49%.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더 높이 78%. 코덱스 팡플러스는 또 80%. 타이거 S&P 500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약 4배 이상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죠. 연중으로 보니까. 근데 1년으로 보면 수익률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또 이 7, 에이스 새로 나왔죠. 빅테크 탑 7은 상장한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으로 보면 타이거 S&P 500이 9% 상승을 했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29%, 약 3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그 다음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51%, 5배죠. 코덱스 팡플러스는 66%로 6.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수익률을 높은것만 쫓아가겠습니까? 사람이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S&P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겠지만 좀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한다면 S&P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라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이런 미국 테크 탑 10, 코덱스 팡플러스, 에이스 빅테크 탑 7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에서 인텔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미즈호 증권이 인텔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니까 인텔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은 전 거래일보다 6.75% 급등한 43.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7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미즈호 증권이 인텔의 투자 등급과 목표가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미즈호는 인텔의 투자 등급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하고 목표가도 37달러에서 50달러로 또 올렸습니다. 미주호는 인텔이 내년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몇 년 만에 가장 많은 제품 출시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인텔의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미주호는 또 인텔이 내년에 파운드리 공장을 새로 여는 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서 인텔은 애플이 52% 상승했는데 이것보다도 10% 더 높은 62%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고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수요 둔화를 언급을 하면서 올해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꺾이면서 월마트도 올해 예상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1%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기업 메이시스는 3분기 실적에서 수익이 추정치를 초과하면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18% 가까이 폭등을 했던 소매업체 타깃은 오늘 0.4%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자동차 판매를 개시한다는 소식에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카바나는 5.27% 하락, 카맥스도 5.56% 하락, 카스닷컴 역시 3.27% 약세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가 23만 1000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2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은 186만 5천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23만 명대를 나타내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0.8% 급락하면서 넉 달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 수입 가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수입 물가는 월가의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수입 물가까지 연이어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어들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산업 생산이 줄어든 것은 얼마 전에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자동차와 부품의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 크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멈추고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과 함께 경제 연착륙을 언급을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로리타 맨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사 쿡 연준 이사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정책 컨퍼런스 연설에서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강한 고용시장으로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9.7%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채권의 벤치마크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0.08% 하락한 다시 4.4%대에 4.457%. 또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금리는 0.062% 하락한 4.852%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12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9달러, 전날보다 3.76달러 4.9%나 하락을 했습니다. 72.9달러입니다. 7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보다 22%나 떨어졌습니다. 재고 증가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공포지수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 전장보다 0.99% 오른 14.32에 거래됐습니다.